안녕하십니까. 어깨지킴이 임태강입니다. 어깨지킴이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어깨건강 시즌2의 회전근개 파열의 비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 엄청 많으시죠? 그래 외래 중에서 그래도 제일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회전근개 파열하면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회전근개 파열 교수님 뭐라고 설명하세요, 환자분들한테? 어깨의 힘줄이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인대랑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모터다 이렇게 설명하고 모터가 고장났다. 어깨를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게 되는 거는 힘줄이 끊어졌다. 모터가 고장났으면 고쳐야겠네요. 차가 못 가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도 그렇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수술 안 할 수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로 전문가를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저희가 아주 바쁘시지만 훌륭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의 어깨지킴이 김영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있는 가천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대한민국의 어깨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규라고 합니다. 교수님, 외래에서 회전근개 파열 환자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과거에는 주로 50견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찾아왔죠. 그 당시에는 이제 회전근육 파열인데 전부 50견으로 이렇게 진단받고 이렇게 치료를 하러 왔고, 수술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절은 비술적 치료로 이제 끌고 나가갔는데, 요즘은 반대로 50견도 회전근육 파열이니 회전근육 질환으로 오인돼서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게 친다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저희 경우에는 외래에 한 80% 이상이 아마 회전근육과 관련돼 있는 질환인데,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50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그러면 환자분들 처음 이제 외래에 오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료를 시작하게 되나요? 일단은 환자가 불편해하는 걸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자가 말하는 그런 맨 말씀들이 벌써 진단의 한 50% 이상을 갖다가 이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하도 영상 자체 의존도가 좀 높아져 가지고 이학적 검사, 즉 신체 검사를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신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이 영상으로 보이는 것은 영상일 뿐인 거지 환자의 아픔을 대변해 주는 일부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깨 근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절이 굳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 건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 위에 어깨에 많은 질환들에 의한 것들인지를 일단은 어느 정도 의사가 감을 잡고 이렇게 축을 갖고 어떤 검사가 이제 필요한지를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영상의학적 판단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전근개 파열의 특성상 무증상의 증상이 없는 파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MRI상만 진단이 됐는데 증상이 없으면 또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위염이라든지 장염으로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제 복부 초음파를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콩팥에 작은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콩팥에 혹을 치료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은 항상 환자가 아파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영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전근육은 아시다시피 증세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 년 지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깨에 다른 건의 힘줄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찾아왔다가 정밀검사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증세가 없었던 어떤 병변들이 발견됐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굉장히 의사들이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병기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힘줄이 어느 정도까지면은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지켜볼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어깨 근육은 우리 어깨 자체를 갖다가 잘
에워싸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죠. 제일 문제는 아파서 찾아올 경우에 있어서 그 아픔이 과연 어깨 근육의 문제냐, 아니면 관절이 굳어지는 관절막의 문제냐, 아니면은 무슨 관절염이나 기타 등등의 원인이냐 등을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깨 근육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아파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이거는 회전 근육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회전 근육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떠한 관절막이든지 관절염에 대한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지 하는 것을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 파열이든지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전 근육에 의한 증세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하고 일치하느냐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증상의 정도, 그다음에 병변 정도 등으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갖다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는데 교수님 네. 수술 안 하면 안 되나요?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회전 근육 파열이라 하더라도 병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충분히 보존적 치료로도 우리가 병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회전 근육 파열은 병의 진행이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뭐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회전 근육 파열은 1차적으로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본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회전근개가 몇 센치길래 그렇게 커지면은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의 어깨 관절에 어깨를 싸고 있는 그런 근육을 회전 근육이라고 하는데, 회전 근육은 이제 보통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우리가 올리는데 관여되는 그런 근육을 극상건이라 하고, 그다음에 팔을 외측으로 돌리는 데는 2개의 근육이 있어요. 하나는 극하건이 있고 그 아래쪽에서는 소원근이라고 하죠. 그리고 팔을 안쪽으로 내회전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근육을 견갑하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극상건은 부착 부위가 보통 한 2점, 우리 대한민국 아시안 사람들은 한 2.5cm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견갑하건은 부착 부위가 한 3cm 정도, 30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깨 근육이 파열이 되면은 전층으로 다 파열이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회전 근육 전층 파열이라고 하고, 전체 두께에서 일부가 떨어지는 경우를 부분 파열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1cm냐, 2cm냐, 3cm냐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 파열, 소범위 파열, 그리고 조금 더 큰 중범위 파열, 그다음에 대범위 파열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범위 파열은 한 파열의 크기가 한 1cm 미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안 하고 놔뒀을 때 근육의 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계신지요? 지방 변성도 뭔지 좀 편하게 풀어서 좀 그래요. 설명해 굉장히 주시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진행 속도라든지 환자의 증세의 변화를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우리가 물건도 망가져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더 빠른 속도로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깨 근육도 일단 망가져 가지고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으면은 그 근육이 점차 쇠퇴해집니다. 그 쇠퇴해지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의학적으로는 근위축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위축이 오는 근육 자체에서는 2차적으로 근육의 성분이 지방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지방 변성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방 변성이 진행이 되고 근육이 위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근육이 기능을 전혀 못하고, 그 근육이 기능을 못함에 의해서 증세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어깨 근육에 대한 증세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통증입니다. 많이 아프면은 이 병이 이제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근력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늘 15kg, 20kg짜리 물건을 든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근력이 서서히 약화되는 것을 잘 파악을 못 해요.
이 어깨를 가지고 약간 힘든 일을 5분, 10분 계속 할 수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든지 하는 그런 지구력을 조금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술 안 하더라도 그 파열 상태와 근육에 대한 모니터, 관찰은 추적 검사는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냥 환자가 이제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통증이 많이 줄어들면 환자가 병을 찾아오지 않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비록 그때 왔을 때 다시 다시 정밀 검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근육이 얼마 정도 힘이 빠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체 검사로도 추적이 가능하고 요즘은 또 더욱이 좀 경제적으로 조금 경비가 좀 저렴한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병의 진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